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저희 KCN 금강방송과 SNS를 통해서 시정을 공개 비판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익산시 측이 반론을 요구해 왔습니다.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으로부터 익산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양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한수 전 시장이 참 전직 시장으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 방송과 SNS를 통해서 익산시장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를 비롯한 익산시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론을 말씀을 드리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특히 이한수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을 8년 동안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 이끌어 오신 분이 주신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행정에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원율 시장님을 비롯해서 1,700명의 공무원들도 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결정도 하고 행정 일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도시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한 70% 정도가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도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회원 중심으로 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 행정에서도 저희가 비공개지만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수변도시의 조성을 반대보다는 찬성이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님께서는 시 행정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로를 해주신 거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전 시장이 이제 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를 보고서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울분을 느껴서 시정을 비판하게 됐다. 이렇게 그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님의 그 표현대로 간다면 느끼는 그 표현대로 한다면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비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수변 도시에 대해서 강한 이제 비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의 말씀의 중심은 수변 도시가 아파트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고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 하나는 뭐냐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저희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변도시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아닌데 그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택지 개발을 한 데가 영등동 택지 개발, 모현동 택지 개발 주로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동 택지 개발은 전체 조성 면적이 9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공급한 세대가 12,000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수변도시는 현재 영등동 택지 개발보다 훨씬 면적이 큰 141만 제곱미터의 공동주택은 7,000세대 정도 저희가 공급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저희가 갔다라고 하면 영등동 택지 개발하고 면적을 비교를 하면 7,000세대가 아닌 17,000세대를 공급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경강 쪽에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은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새만금까지의 익산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자는 경제 영역 영토를 넓히는 교두부로 저희들이 삼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를 해서 공급 용지를
미리 확보를 저희가 하자는 겁니다. 네. 민간 공모 내용을 보시면 86,000제곱미터의 공공용지를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모를 현재 내보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변도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사전 시의 신성장 부지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 익산 주변에 많은 그 지자체에서 소규모의 도시개발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거공간을, 교통이 요즘 편리하다 보니 주거공간을 많이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는 거 또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국장님 와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경과 수변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택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공공 기관 이전을 대비한,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의 어떤 그 교두보로서,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그 교두보로서 개발을 하는 거다. 취지는 이제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아파트에 지금 7,000세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7,000세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이게 되면 지금 아파트 공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공급 양이 너무 심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에서 그런 비판을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지금 현재의 시정이 이 주택 공급을 꾸준히 지금 늘리는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이제 그 공원의 그 특례 사업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 공원을 일부는 개발을 하고 일부는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서 해서 쾌적한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전 시장은 공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매입을 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더 유지 발전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공원 특례 사업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그 민간 특례 사업도 주택 공급 정책의 실제 아닙니다. 민간 특례 사업은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주택 공급 정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18년도 투도산 근린공원의 항공 사진입니다. 전체 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훼손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익산에 있는 그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토지 매입비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다시 공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원 투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근 1조 가까이의 예산이 시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제일 최고의 정책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체 100%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 제일 최고의 베스트 정책입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판단을 하고 했을 때 어떤 게 최선이냐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 결과 그러면 민간 특례 사업을 하자. 민간 특례 사업을 해서 100%가 아닌 70%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는 현재 여기가 지금 수도산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보시면 다 이미 훼손되어 있고 가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공동주택을 해서 30%는 공동주택을 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지, 절대 이 민간 특례 사업이 공동주택 보급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41개 지자체에서 현재 확인한 결과 76개
민간 특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많은 시민들은 100%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되돌려 줘야 된다는 했지만 41기 지자체 76개소를 재정 부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특히 이제 전주를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당시에 12개 미집행 공원이 있었고요. 4개소를 해제를 했고 8개소를 부분 매입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주시도 민간 특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덕진공원에 대해서 민간 특례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금 덕진공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전체 27개 미집행 공원 중에 20개소는 해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 입장도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많은 도심권에 있는 많은 공원들을 아마도 저희가 해제를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뭐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을 저희들이 돌려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특례 공원,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는 특례 사업은 공원 면적의 30%는 이제 그런 공동주택을 만들고 나머지 70%는 쾌적하게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가 30% 공원의 30%라고 해도 지금 6개인가 5개인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 이 공원마다 이렇게 한 30% 정도를 아파트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그 부지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졌다. 시민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정은율 시장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착시에서 비롯된 오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한수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 10년마다 오는 주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곧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도 상당히 의견이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국장께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 익산시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 어떻게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하락이 일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된 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이제 자산 가치 하락을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자산 가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모두 다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정 부분 거품이 있든 없든 어느 본인이 구축 아파트를 보유를 했고 이 아파트가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 가치는 최고치에 올라갔을 때를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하락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주시는 건데요. 우선 이 차트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 시 자료가 아니고 국토연구원의 자료예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보시면 주택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준금리입니다. 60.7%가 기준금리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변동이 발생을 한다. 두 번째가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 이걸로 인해서 17% 정도가 가격 변동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 주택 공급은 8.5% 정도입니다. 주택이 공급이 전혀 이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제일 큰 요인은 기준금리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잡은 정책 중에 제일 주요 정책이 대출 규제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주택의 공급에도 수요와 공급에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주 요인은
기준금리하고 대출 규제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제 주택 공급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저희 익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한 1,100세대, 27년도에는 한 380세대 정도 이제 현재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렇게 분양,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이 저번 주 10월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882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한 이 공표는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미분양 세대가 얼마인지를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 1782세대가 넘어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저희 시는 지금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사례가 없고요. 인근 시군, 전주 군산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한참 동안 조정 지역으로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너무나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결국은 입증을 해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과연 그 시장의 흐름, 진실된 그 시장의 흐름을 과연 이 데이터가 제대로 네. 반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시중에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에서는 말하자면 그 미분양도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국가에 공인된 네. 뭐 통계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네. 은닉된 숨겨진 미분양이 실제로는 많이 있지 않느냐. 네. 사실상 미분양은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심리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산 가치, 아파트 가치가 시세가 좀 더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이한수 전 시장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정책 탐단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 좀 통계 수치보다도 더 많은 그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거다. 이걸 정책 탐단자 모를 리가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토부예요. 네. 국토부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고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지금 공표를 합니다. 네. 소유권이 현재 그 분양 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허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허수는 익산시에 국한돼서만 허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 모든 시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전주, 군산, 뭐 저희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타 지역도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합니다. 네. 공급을 하면 거기나 저희 시나 똑같은 거거든요. 허수가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그리고 국토부라는 데서 검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수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허수가 있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뭐 그 허수는 결국 있다라고 하면 익산시만 특별히 허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은 허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허수는 저희들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현재 지금 뭐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882세대예요. 그리고 갈수록 지금 미분양 세대가 월별로 지금 현재 줄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조만간에 뭐 해소는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뭐 해소가 될 수 있고 이거 뭐 허수는 국가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요. 네. 네. 시장과 어떤 통계 수치의 어떤 그 격차. 네. 이것은 뭐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만약 허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익산시만의 허수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허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국토부에서 익산시만의 허수를 인정을 해주고 타 지역은 인정을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허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허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값의 어떤 하락세, 네. 이것은 익산시하고 다른 도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네. 전주만 조금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렇지 않고 뭐 전주를 제외한 군산, 익산, 그리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뭐 순천, 여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시하고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준 금리 자체가 요즘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조금 하락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하락하고 다른 지역과 하락세, 네. 하락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약간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네. 익산이 조금 하락세가 좀 더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하고 익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군산하고 익산은 네네.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뭐 순천이나 이런 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도시의 뭐 특색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현재 지방 도시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제 하락세에 있는데 도시마다 네. 그 편차는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익산은 그 중에서도 군산과 함께 비슷한 그런 하락세 네. 수준이다. 네, 하락 그렇습니다. 수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 그 값이 하락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변 도시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 공급을 더 늘리는 것은 네.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익산시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수변 도시를 조성해서 그 사업 중에 하나인 아파트 공급을 7,000세대의 경우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그 분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미분양하고 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진단이냐, 타당한 진단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시장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쭉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면서 입주한 세대들을 비교해 보면 네. 익산 시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네. 약간의 수치는 바로 이제 우리 도내 네.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말로 더 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 아니냐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수변 도시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네. 해서 여기에 더 특히나 외지인들이 온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그것이 말하자면 좀 현실적인 진단이 아니다. 익산시의 판단이. 네. 이런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우선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수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저희가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 과정 중에 그러면 만약 수변 도시가 조성이 됐을 때 우리가 용지는 공급을 하는데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네. 이제 그것은 전체 뭐 익산 시민들 그리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인근 시군, 네. 전주, 군산, 뭐 김제 그리고 서울 근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저희 전라북도 내도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했을 때 한 뭐 70% 정도가 입주 의사는 있다. 뭐 이런 네.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이제 기본 구상을 현재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 도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을 조성을 하면서 새만금이 그러면 조성이 되면 인구 유입 유발 효과는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70만 정도 수용 인구를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새만금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는 한 27만 정도 네. 예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44만 명 정도는 주변 지역에 거주를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네. 뭐 이 예측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을 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한수 전 시장님이 우려한 대로
뭐 익산 시민들의 수요밖에 없을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심의 공동화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변도시 위치를 만경강 하천부지가 아닌 만경강 변에 저희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전주, 군산, 김제, 뭐 전라북도 권역 인구도 저희가 유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도심권에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충청권, 서울 근교 인구도 분명히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국 반증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도표로 설명드렸듯이 주변 인구로 한 44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될 거라는 이 예측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하면서 기회로 보는 것은 새만금 수변도시 지금 기본 MP상에 100기를 현재 충포까지는 지금 연결을 하겠다라는 MP상에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한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수변도시 인근까지 별도의 새만금에서 연결하는 연결 도로까지 저희가 구상 중인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변도시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더 지금 강점을 더 갖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시는 그 과잉 공급 정책, 주택에 이 부분은 조금 기우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맨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7,000세대가 아닌 17,000세대를 공급을 해야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7,000세대 정도 최소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지역을 공공기관 그리고 뭐 산재 전문병원이랄지 여러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하나의 도심을 만드는 거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익산 같은 경우는 지형상에 북쪽과 남쪽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도심권에 물길이 없습니다. 그게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경강 인접에 저희가 수변도시 하는 것은 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익산시의 수요조사,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 물론 공신력 있게 조사를 했겠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게 되면 대개 말하자면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용역이 추진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이제 뭐 배제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 액면 그대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을 그렇게 이제 주셨는데, 뭐 용역이 발주처의 의견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용역사에서는 발주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을 하는 거거든요. 절대 예를 들어서 이게 검은색인데 네. 발주처에서 빨간색이라고 만들으라고 해서 절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비슷해야 이게 가는 거거든요. 비슷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한 신뢰도 면에 있어서는 뭐 거짓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많지는 않다. 네, 그럼요. 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은색인데, 누가 봐도 검은색인데, 네. 이걸 발주처에서 빨간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이걸 계속 빨간색이라고 네.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네. 아마 이런 정도의 그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발주처의 의견은 존중을 하겠지만 네. 발주처의 의견대로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그 의견대로 따라갈 수는 그 없다라는 거예요. 의견대로 따라갈 수는 그럼요. 없을 거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경갈 백길 조성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네. 또 시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경강 수변도시의 어떤 그 가능성, 네. 전망의 어떤 플러스가 되는 측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경강 백길 조성, 특히 새만금 개발청의 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물론 사업의 어떤 구상, 네. 지금 그 새만금 사업의 기본 계획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구상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지금 가능하겠는가? 또 이런 비판을 좀 네. 이 전 시장이 좀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실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현실성 있는 사업만 하면 발전성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새만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새만금을 조성을 할 때 방파제를 만들어서 땅을 만들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땅을 만들어서 농업용지, 관광용지, 산업용지로 그걸 만드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얼토당토. 근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딱 실현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추구하면 저는 익산시에 발전이 없다라고 봅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가는 게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고 그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걸 저희가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거꾸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미래를 대비한 사업. 네. 뭐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것들을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네,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만경강 수변 도시가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만경강 수변 도시의 어떤 사업의 성격, 그리고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그 뭐 취지는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아파트의 어떤 그 공급량 네. 이런 부분의 비판에 이전 시장의 비판에 초점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전 시장 그러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전 시장이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님 같으면은 이 주택 공급 아파트 확대 정책 말고 그 도시 개발을 하고 또 주택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식의 사업을 하는 것이 대안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익산역의 그 어려운 주택, 일반 주택 지구가 있는데 익산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고 익산의 관문인데 이 지역이 아주 지금 노후화되고 침체되고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곳을 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더 환호할 만한 호응이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구소주심권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신도시 개발은 두 개 수레바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쪽 바퀴가 작으면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지 못하고 기울 거라고 저희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 22년도에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구도심권을 어떻게 재개발하고 어떻게 재건축할 건가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50만 도시 이상인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0만 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도심권을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걸 용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3개의 재개발 필요 지역을 제가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소의 재건축 지역도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창인아파트, 마동아파트, 모현 1지구 전체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17년도부터 전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주도로 가다 보니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민간에서 가다 보니 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더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 중인 10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행정적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이전 시장이 이제 그 시정 전반에 대한 뭐 말씀도 해주셨어요.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익산시 농업 정책
정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네. 대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정에서는 그런 점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우선 대전환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함열 지역에 저희들이 북부청사를 거기에 정원주 시장님께서 만들고 거기에 농업국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을 위해서 국 명칭도 바이오 농정국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농정국으로 개편한 것은 현재 농업의 고부가가치인 그린바이오 사업하고 동물의약품 사업인 레드바이오 사업을 주력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대전환은 이미 시작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공공급식,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마을 전자상거래는 특히 소농, 중소농은 재배만 하고 유통, 판매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만들어서 네. 지금 농민이 농사 지어서 집 앞에 놓으면 저희가 전자상거래에서 배달자가 가서 수거해서 보관해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춰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농업의 대변환도 시에서 이미 시작을 해왔고 지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농업과 관련된 사업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특히 이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제 농업 부문의 어떤 그 미래 성장 네, 성장입니다.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 유치 활동. 네. 경제가 좀 어려우면서 기업이 이제 지역에서 철수하는 경우 네.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 기업 유치 활동이 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정말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미리부터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익산 현재 시정이 그것을 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우선 이한수 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이한수 시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훈 시장님께서는 조성한 거에 대한 그 채우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3산단, 4산단 쿠클은 100%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지금 그 MOU 체결은 했지만 입주가 지금 안 한 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3산단, 4산단 같은 경우는 5개소가 현재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뭐 그 농협 케미칼을 포함해서 5개소가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미원상사나 이런 데는 26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게 하는데 이제 주력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현재 산업단지를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나 이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제 21년도에 5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최소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기본 구상을 시작을 했고 24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현재 지금 5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징검다리로 3산단을 지금 현재 확장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이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이제 부족한 산업단지를 저희 확장을 통해서 기존 산업단지 확장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추가로 5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충분한 일자리 제공이나 산업단지 제공에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 이거는 본인 시에 대한 자랑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그 매년마다 투자유치 기관, 우수 기관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이한수 전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네. 비판한 시정에 대해서 네. 해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반박을 하고 또 네. 일본은 또 해명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한수 전 시장의 이런 그 시정에 대한 네. 아주 격정적인 토로 네.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오늘 말씀하신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네. 해주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굉장히 많은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최지근거리에서 이한수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셨기 때문에 이한수 시장님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얼마 많은 고생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임기를 마무리하고 어떤 오해 아닌 오해로 비난을 받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께서 걱정하는 거나 저희 시에서 걱정하는 거나 그 목표 지향점은 저희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다만 서로 생각의 차이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전임 시장님도 현재 시장님도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현재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서로의 다툼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고 서로 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수 전 시장의 익산 시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극히 이례적이었고 그 이례적인 만큼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오늘 양경진 건설국장이 나와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만경강 수변도시, 그리고 익산 시정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주택 정책의 지금 부동산의 흐름은 역시 이 미래를 위한 준비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공급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부동산 과열 하락세 시장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만경강 수변도시도 아파트가 7,00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새만금 배후도시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민들께서는 이한수 전 시장의 얘기하고 오늘 양경진 국장의 얘기하고 잘 들으셔서 과연 어떤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수 전 시장과 그리고 익산시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은 서로 진영을 나누어서 감정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이었습니다. 양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